지난 시간 글루카곤의 작용 기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 이런 생화학적인 이런 생리학적인 그런 복잡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주 소량의 아주 미량의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이런 증폭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음,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호르몬 요법이라든지 이런 뭔가 우리 몸에 호르몬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나 아니면 약물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음식을 사용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꼭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대표적인 게 이런 그 이제, 부신피질 호르몬제, 스테로이드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약물의 사용인 거죠. 그런 어떤 이 호르몬 제제 또 아니면 이제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. 요즘은 이런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많이 좀 네, 어,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될 만한 그런 어떤 형태로서 좀 이렇게 홍보나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뭐 이제 이런 요법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작용도 있지만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 제제들의 사용이 있어 가지고는 항상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글루카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글루카곤이 포도당 대사에 대해서 두 가지의 큰 어떤 효과가 밝혀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보온해하는 효과와 그 다음에 포도당 신생 합성을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은 그 두 번째 효과인 포도당 신생 합성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. 이 포도당 신생 합성이라는 거는요, 여기서 이제 포도당을 새롭게 신생할 때 새로울 신자에다가 날생자를 쓰는 그런 신생이죠. 그 다음에 합성, 지네시스. 그래서 영어로도 글루코스에서 글루코, 그 다음 니오, 그러면 니오라고 새로운 뉴라는 뜻이잖아요, 그죠? 니오, 그 다음 지네시스.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우리 몸속에는 이 생명 활동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당분이 필요하다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. 특히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이런 당분들이 우리 몸속에 에너지원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, 이 포도당을 공급받는 방법이 음, 이런 음식 섭취로 인해 가지고 많이 공급을 받겠죠. 하지만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우리 식사량 자체, 우리가 식사로서 공급받을 수 있는 당분이 우리의 활동 또는 생명 활동을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양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.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대사 전환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당분 섭취량을 최대한 조금 제한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는 바로 우리가 분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당분이 우리 몸속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오랫동안 공복을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명활동 유지를 위해서 포도당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, 그러면은 그 포도당이 몸 밖에서부터 들어올 때까지, 우리가 섭취할 때까지 우리 몸을 기다려야 되느냐? 그건 아니거든요. 우리 몸이 생명활동 참 경이롭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미 대비를 해서 우리 몸속은 우리 세포 안에서 스스로 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는 이런 당분이 아닌 그런 분자 구조를 우리 몸 속에서 그런 당분의 형태로 만드는,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포도당이 되겠죠. 그런 포도당의 형태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. 그게 포도당 신생 합성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간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을 특별하게 이제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게 되는데, 그게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 가지고요. 이렇게 해서 포도당의 어떤 새로운 합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글루카곤을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뭔가 실험적으로 우리 몸속에 주입을 하게 되면은 한 4시간만 지나면은 간에 저장되어 있던, 몸속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글리코겐이 다 소진이 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죠? 4시간 동안 여기
이제 화살표가 보이진 않는데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4시간 동안 글루카곤을 주입을 하게 되면 이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이 모두 고갈될 수 있는데, 그럼 그렇게 글리코겐이 고갈되고 나면은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느냐?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렇게 모든 글리코겐이 소진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고혈당증이 지속이 되는데, 그 이유는 우리 몸속에 있는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포도당 신생 합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우리 몸이 참 신기하죠, 그죠? 그래서 우리 몸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그다음 생명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탁월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개발해낸 그 어떤 기계나 로봇이나 아니면 그런 것보다도 정말 더 뛰어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떤 생명을 창조하거나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 경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. 그 정도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런 생명력, 생명 활동이란 거는 상당히 경이로운 것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경이로운 존재고 참 기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, 여러분 자신을 항상 좀 아끼려고 노력을 하시고 더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 의무가 있다, 여러분들은요.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생명 활동이 끊이질 않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명력에 대해서 뭔가 좀 책임감이 느껴지실 겁니다. 그렇다면 그 어떤 생명력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아주 행복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.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자유에 이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글루카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효과인 포도당 신생 합성에 대해서, 포도당 신생 합성의 의미와 그 다음에 글루카곤에 의해서 포도당 신생 합성이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